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제 하루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또 그런가 하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요, 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이 World Book and Copyright Day라고 합니다. 이날은 독서와 또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1995년 이 유네스코에 의해서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에는 흥미로운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4월 23일 성 게오르기우스 축일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과 또 장미꽃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남자는 여자에게 장미를, 여자는 남자에게 책을 선물하는 그런 전통이었는데요. 후에는 서로 책을 주고받는 문화로 더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전통이 세계 책의 날 탄생의 초석이 됐다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4월 23일은 세계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거장이죠.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종이책마저도요, 이 작은 스크린에 빼앗기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쉽고 또 한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요, 최근 들어서 이 경영난에 문을 닫았던 서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바른스 앤 노블 곳곳에 새 단장을 하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올드 오차드에도 아주 크게 다시 문을 열었던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남는 글 밑에 줄을 긋고 또 작은 메모를 남기는 것, 종이책 읽는 즐거움 아닌가요? 자, 그 즐거움을 오늘 하루 좀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온 시카고 뉴스는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 오는 주일입니다.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 지휘를 맡고 계시죠. 박화신 목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악시오스는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기간을 최대 72시간 정도 더 줄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휴전 일정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연장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었죠.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에 대립하고 있는 세력들이 통일된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짧은 유예 기간을 준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진전이 없으면 휴전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란 군부를 장악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측과 또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국회의장은요, 종전 협상 전략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로 인해서 속히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이르면 내일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파키스탄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이란과의 긍정적인 중재 노력으로 향후 2, 3일 내에 추가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가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왔고요. 종전 협상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불안정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근접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과의 휴전이 끝날 경우에 또는 이란 항구를 봉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군용기 수십 대를 곧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이란과 휴전을 연장하고 2차 종전 협상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이렇듯 이란을 압박하고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병력 증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존 펠란 해군 장관이 어제 사임했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SNS에 펠란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면서 홍카우 해군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 장관은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 장비, 무기죠. 이 행정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내각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연방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부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이 같은 상황에서 펠란 장관이 사임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펠란 장관이 이끌었던 해군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방부는 장관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상원의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어제 CBS 뉴스에 따르면은 연방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안이죠. 이것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했는데요.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또 부결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뒤 전쟁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표결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무려 5번째입니다. 이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간을 한 달 넘게 미룬 끝에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CDC가 대표 학술지입니다. 주간 사망률과 발병률이라는 책자에 코로나19 백신 효능 보고서를 싣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성인들의 응급실 방문과 입원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CDC 내에서는 과학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이고요. 지난달 19일 학술지에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CDC 임시수장인 제이 바타치리아 이 국립보건원장이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죠. 그러나 이처럼 과학적 검토까지 거친 보고서가 학술지에 실리지 못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CDC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 팽배한 백신 회의론이 이 보고서 발간 저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CDC 임시수장을 맡고 있는 바타차리아 원장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단 면역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면서 봉쇄 조치 중단을 요구했던 인물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1일에 치러졌던 버지니아주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주민 투표에 대해서 조작된 선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소셜미디어에 버지니아주에서 조작된 선거가 치러졌다면서 엄청난 우편 투표 용지가 배달되기 전까지는 공화당이 이기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이 또다시 부정한 승리를 거뒀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치러진 주민투표는 버지니아 주에 할당이 된 연방 하원 의석 11석 가운데 최대 10석을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데 대한 이 찬반을 묻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결과는 찬성 51.5%, 반대 48.5%로 가결이 됐습니다. 현재 의석은 민주당이 6석, 공화당이 5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아이스 요원들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서 추진해온 이 요원 신분증 착용 의무화 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제9 연방 항소법원은요, 어제 아이스 요원들에게 근무 중에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최고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헌법 6조는 주 법률이 이미 체결됐거나 장차 체결될 조약과 연방 법률에 우선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서 이 연방요원 신분증 착용 의무화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연방요원들이 근무 중에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복면 금지법도 도입했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요.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판결 결과는 다른 주의 복면 금지법 도입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 약 10개 주가 아이스 요원들의 복면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인스티튜트시의 한 공장에서 어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공장은 은을 회수해서 정제 처리하는 곳인데요. 질산 등의 물질이 화학가스 반응을 일으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인근 거주지에는 유독가스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실내에 머무르라는 권고가 내려졌다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재무구조 악화로 파산 위험에 처한 저가 항공사죠. 스피릿 항공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스피릿 항공에 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논의 중인데요. 현재 협상 타결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구제금융협약 논의는 교통부와 상무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이 신문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연방정부가 911 사태나 팬데믹 충격에 대응해서 항공업계에 지원한 사례는 있지만은요, 이처럼 개별 항공사의 존속을 위해서 구조조정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뉴스입니다. 이 리처드 데일리 전 시카고 시장 여러분 아시죠? 이 뇌졸중을 겪은 후에 회복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1989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6번의 임기를 지냈던 전 시카고 시장 데일리는요, 과거부터 다양한 신경학적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2011년 람 이메뉴얼 시장에게 자리를 넘기기 전까지 무려 6번의 임기를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기온 7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저 64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최고 71도, 최저 4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최고 53도, 최저 49도. 주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61도, 최저 52도로 예상됩니다.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4분, 또 현재 기온은 58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주일 4월 26일 오후 6시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올해 정기 연주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생명샘교회 박화신 목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목사님 뵙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 정기 공연을 앞두고 계십니다. 올해 몇 번째 공연이신가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게 되네요. 네 번째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언제 창단이 됐는지 좀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목사님, 이 시카고에 합창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이라고 아예 이렇게 명칭에 넣으셨거든요. 네네. 이 합창단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몇 노래하는 분들이 더 나이가 들으면 노래하는 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소리를 사실은 좀 잃어가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더 나이가 들어서 소리가 더 노화되기 전에 좀 한번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음악, 합창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몇몇 분들이 계셔가지고 동기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 음악을 좀 전문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좀 새로 팀이 구성이 되어지면 예배 음악 중심으로 음악 예배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찬양 예배라는 단어에 익숙하죠. 네, 음악 예배 식으로 해서 한 1시간 정도의 연주회라기보다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으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선포도 하고 또 마음의 찔림이 되는 좀 도전도 받고 찬양도 하는 그러한 음악 예배 형식으로 저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이름을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좀 좁게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공연이라기보다는 예배 형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올해는 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매번 저희들이 이제 팀을 하나 갖고 거기에 따라서 곡을 선정하고 부르는데 올해는 말씀이 우리들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타격을 갖고 이제 노래를 선곡해서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세계 정세가 참 어지럽잖아요. 네. 너무 힘들고 또 물론 여기 시카고도 그렇지만 한국적인 상황은 또 교회가 많이 설득력이 좀 이루어져 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 큰 노래를 하나 부를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대 나라까지 남유다까지 멸망됐을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아파하는 시가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의 교회를 한번 짚어보는 노래를 하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노래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으로 다시 저희들이 길 찾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식으로 이번엔 좀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곡도 선정하시고 직접 지휘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찬양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이번 이 음악 예배 형식의 정기 공연을 통해서는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를 특별히 전하고 싶으셨는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순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잃어버리는 교회 세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에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으로 길 찾게 하옵소서라는 타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노래들을 듣고 또 가사를 따라오시면 충분한 도전과 위로와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목사님 이런 이 정기 공연 외에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 또 하고 계신 활동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해 23년도에는 연주회, 우리 정기 연주회라고 이런 그랬죠. 이제 조그만 교회 또는 중형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우리들의 똑같은 거 1시간짜리의 음악 예배 형식을 초청을 해주는 교회가 몇몇 교회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외에는 저희들이 활동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단원들께서도 다들 바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정기 연주회를 앞두시고 모여서 연습하시는 것도 정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힘들죠. 또 지휘자분들이 몇몇 분들이 또 계시고 또 다 바빠서 저희들이 한 6번 정도만 모여서 연주회를 준비해요. 네,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 이제 연습 때 시즌이 되면 한두 달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좀 네. 힘들지만 모여서 연습하지요. 네. 워낙에 또 단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휘자도 계시고 전문 음악가들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 정기 연주회 수준 높은 공연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이 그래요? 네, 단원 뽑으실 때 오디션도 좀 그야말로 세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 전공자만 뽑으시는 건 아니신가요? 전공자들을 제가 선호하긴 하지요. 그래서 많이 제가 비판 아닌 비판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잘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하는 욕심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고 또 합창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예, 잘하는 분들이 함께 모이는 팀이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목사님 솔직하신 답변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현재 활동하고 계신 단원분들 모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처음에 시작할 땐 10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서로 또 주고받는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또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 연주엔 14명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5, 엘토 셋, 테너 셋, 베이스 셋 그렇게 14명이 있습니다. 단원들이 계속 늘어가면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 조금 더 규모가 큰 합창단까지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원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좀 많이 모이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합창단 운영하는 것도 많이 신경이 더 많이 쓰여지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에 이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몇몇 분들이라도 응집력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아마 이거보다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이 목회와 지휘 병행해 오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지휘봉을 놓지 않으셨다고나 할까요? 계속 함께 하고 계신 목사님만의 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저를 잘 몰라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뼛속 깊이 설교자 목회자이고요. 이제 단지 미국에 와서 전공을 바꿔서 이제 예배음악, 교회음악 티어리를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몇몇 분들 성악하는 귀한 분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음악 사역에 이제 뛰어들게 됐는데 제가 테데움 합창단이라는 것을 창단해서 2017년도에 그만뒀었어요. 23년에 다시 시작했으니 한 6, 7년을 제가 음악 사역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몇 귀한 음악 사역자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음악이라는 힘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어떠한 목사님들이나 어떠한 귀한 설교자들보다도 효과적이고 아주 큰 임팩트를 던질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흠모하고 또 사용하고 싶을 뿐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조그마한 부분을 제가 놓치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군요. 말씀드리면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지휘를 하시면서 또 함께 찬양을 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예. 목사님께서 이제 곡을 선정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단순히 지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단원들에게도 어떤 영적 필요를 채워주실 것 같거든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단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게 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음악을 전공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음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욕심밖에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음악의 방향이나 또는 선곡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리스펙트를 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게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항상 제가 우리 멤버들하고 나눠요. 그래서 남들에게 볼 때는 좀 편치 않을 그러한 시선도 좀 우리가 가끔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임이 되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정확한 정답을 드리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번 이 정기 연주회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또 초대의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조금 마음으로 교회에 실망이 되어지는 분들, 또 교회 리더십에 또 실망이 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힘이 좀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고 열심히 또 하시는 이러한 저러한 모든 상처거리가 교회에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분명한 외로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 오셔서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악을 가지고 함께 회개도 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기도에 푹 빠져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찬양을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땐 역시 힘이 넘치는구나 라는 확신이 함께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다 오시면 좋고요. 특별히 교회 음악, 합창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무조건 다 만끽하시리라 믿어요. 오셔서 이 귀한 봄에 하나님의 음악에 한번 젖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목사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양 예배를 통해서 모두에게 회복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부른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